자, 세 번째 자바 프로그램 예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9,999보다 크지 않은 5개의 정수가 배열 num의 초기값으로 배정되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한 순서도는 세 번째 C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자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소스 이름이 exam3.java로 되어 있죠. 따라서 exam3, exam3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안에 등장합니다. public class 이래서 어디든 접근할 수 있도록 클래스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main 메소드가 나오죠. 자, 메인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로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 다음에 argument str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string 배열로 되어 있는 argument string args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작업한 다음에 아무런 값도 리턴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메인 메소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이게 C에서도 배열이 나오는데 자바에서의 배열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num이라는 거는 변수입니다. 어떤 변수냐면 배열 변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num 다음에 이렇게 배열 표시하는 대괄호가 열렸다가 닫혔죠. 그리고 각각의 배열 원소는 인티저 타입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C 같은 경우에 5개 같으면 num하고 대괄호 연 다음에 5 이렇게 썼는데 자바는 쓰지 않았죠. 자바는 초기값을 배열할 때는 이 괄호 안을 쓰지 않고요. 주어지는 초기값 숫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브레이스 안에 5개의 숫자가 나오죠. 70, 60, 50, 80, 90. 따라서 이 경우는 num, 인티저 타입의 num이라는 배열이 5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바는 객체 지향형 언어이기 때문에 num도 배열이지만 배열 객체입니다. 배열 객체. 그래서 배열 객체고 배열 클래스로부터는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뭐 클래스 변수, 그러니까 객체 변수, 객체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뭐 length라든지 뭐 이런 표준 변수 안에 이게 5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값들이 자동으로 설정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자바에 비해서 좀 편하죠.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보시면 min하고 n이라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하죠. 근데 min은 초기값을 9,999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개의 정수가 9,999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초기값을 9,999로 정하고 기존의 num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배열 변수 안에 있는 원소들하고 비교해서 얘보다 더 작으면 새로운 값으로 min 값을 최소값을 치환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취하기 때문에 초기값을 9,999라는 가장 큰 값을 최소값을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6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가 반복 구문인데요. 보시겠습니다. for n이 0부터 자, n이 0부터 어디까지 상한선이 어디냐면 n이 무엇보다 작을 때까지 num이라는 배열, 엄밀히 따지면 배열 객체죠. 배열 클래스인데 클래스 배열의 배열 클래스의 num.length 그러면 .length는 일종의 이제 이 배열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속성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변수에는 자동으로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5개죠. 그래서 5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num이라는 배열의 원소 개수를 나타내는 length. 자, 이걸 다시 표현하면 현재 배열의 원소 수보다 작은 동안에 여기서는 5죠. 5보다 작은 동안에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0,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만약에 min 값이 이 num의 현재의 n번째 값, n은 0부터 4까지 진행되니까 num 0부터 num 1, 2, 3, 4하고 비교를 하죠. 그 값이 min보다 더 작으면 min 값을 그 값으로 치환하죠. 그래서 min은 num n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끝나면 다시 n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형태로 해서 반복이 진행됩니다. 자, 반복이 다 되면 11번째, 12번째 자, system.out.print하고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출력을 하죠. 자, 첫 번째 11번째 줄은 배열 num의 원소들 중에서 최소값은 이라고 따옴표 안에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부분이 하나의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그냥 출력하고요. 줄바꿈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print라는 메소드를 썼기 때문에 12번째 줄은 println 한 다음에 min이라는 이제 실제 계산됐던 최소값을 하고 거기다가 접속기호 concatenation해서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또 문자열을 이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자바 언어의 특징들을 더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선언과 초기값 배정은 말씀을 드렸죠. 5개의 정수가 이 num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배열 원소의 초기값으로 지정되면서 원소의 개수도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C 언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배열 선언 표현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배열의 개수가 이렇게 지금처럼 num하고 이렇게 배열의 개수를 비워놓을 수도 있고 5처럼 이렇게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비워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바에서 다루는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도 일종의 이제 클래스에 의해 생성된 객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열 객체가 가지게 되는 이제 표준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ength입니다. length는 해당 배열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죠.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num.length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할 때 for loop 안에서 이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4까지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객체 지향형 언어로서의 자바를 이제 배열 선언할 때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선언했던 것 뜻은 똑같은데 다른 형태로 했죠. 자, 네 번째 줄을 이렇게 7개의 줄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4-1 줄은 뭐냐면 int하고 배열 표시한 다음에 num 이랬습니다. 그럼 num이라는 변수는 인티저들의 배열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선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의라는 게 있는데 declaration, definiti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지만 선언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얘는 어떤 거다라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거고요. 정의는 걔가 그 정보에 의해서 실제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당을 받아서 모양을 딱 세팅하는 게 정의입니다. 자, 4-1 같은 경우는 일단 선언이죠. num은 인티저들의 배열이다 라고 선언해 있고요. 그러면 걔가 몇 개의 인티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4-2에 나옵니다. num은 new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부터 실제 객체를 배정받죠. 인티저하고 5개, 인티저 5개짜리의 객체 변수로서 실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되고 num에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4-2입니다. 4-3부터 4-7까지는 그 각각의 num의 5개, 0부터 4까지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초기값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한 줄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num 0에 70, 60, 50, 80, 9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앞에 있던 네 번째 줄 하나가 자바에서는 또 이런 형태로 풀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1과 4-2를 한 줄에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 배열. 자, num은 인티저 배열인데 자, 이 앞부분이 4-1에서 말했던 선언이죠. 그 다음에 얘들한테는 인티저 배열 5개짜리 메모리 할당해서 새로운 객체로서 배정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하나를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열 중에 스트링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링이 이제 문자열인데 문자열 자체를 원소로 갖는 경우죠. 근데 문자열이 길이가 다 달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 선언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스트링 그 다음에 배열 표시죠. 대괄호 열고 닫고 city underline name. 자, city underline name은 변수인데 얘는 스트링들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열 원소 하나하나가 스트링을 갖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city underline name equal new. 자, 클래스로부터 객체 변수로 이제 할당을 받죠. 스트링 4. 크기 4개짜리의 문자열로 되어 있는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그걸 새로운 객체 변수에서 city name에다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엘리멘트에는 서울, 두 번째가 이제 인덱스로는 1이죠. 부산, 세 번째가 인덱스로는 2죠. 인천, 마지막으로 대전. 이렇게 초기 값을 문자열의 길이가 다르지만 크기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들이 이 자바에서는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처럼 한 줄에 자, city underline name은 스트링의 배열이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은
브레이스 열고 닫아서 첫 번째 서울, 자 문자열 하나 나오고요. 컴마 부산, 컴마 인천, 컴마 대전 4개의 스트링들이 차례차례 배정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또 자바에서의 독특한 또 확장된 기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확장된 for 반복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장된 for 반복 구문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배열 처리할 때 C 언어보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for 구문을 좀 확장형으로 만들었는데 구문을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있습니다. for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좀 복잡하죠. 자료형 변수 콜론 배열 이름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for의 본체가 나오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열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그 배열에 관해서 배열마다 배열의 원소의 자료 타입 있죠.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 타입과 똑같은 변수를 앞에 둡니다. 그렇게 되면 배열 하나하나의 원소에 해당되는 거를 이 자료형 변수가 그때마다 지적을 해서 for loop를 반복해서 배열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앞에서 num하고 num은 전부 70, 60, 50, 80, 90 5개의 원소를 갖는 인티저 배열이죠. min은 9999 했고요. 자, 이게 확장된 for loop입니다. for int n 콜론 num. 자, num이라는 배열 변수 안에서 그 각각 하나하나의 배열 원소는 정수형이죠. 그래서 int n, 그 각각의 배열 원소를 나타내는 대표 변수로 int n 그랬습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배열 변수 안에 있는 배열 원소의 타입과 똑같은 n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n은 처음엔 70, 60, 50, 80, 90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을 for loop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if min이 70보다 크면 거꾸로 표현하면 n이 70보다 min보다 작으면 min 값을 새로 교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70, 60, 50, 80, 90 5번을 이 for loop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고 이때 이런 경우는 이제 C에서 없었죠. 그래서 이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 쭉 배열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를 for loop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바의 2차원 배열이 좀 독특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먼저 자 num하고 배열을 나타내는 대괄호가 한 번 열리고 닫히고 한 번 열리고 닫히고 2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죠. 자, num은 인티저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행과 열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 초기값이 배정되는 걸 보시면 숫자는 70, 60, 50, 80, 90, 그다음에 100, 40, 30, 10 이렇게 돼 있죠. 전부 9개죠. 9개인데 브레이스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다 잡혀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나가 다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전체가 다 num이라는 배열을 나타내는데 그 안에 행과 열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시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70, 60, 50은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80, 90은 두 번째 행, 100, 40, 30, 10은 세 번째 행을 뜻하는 거죠. 첫 번째 행에 있어서 첫 번째 열이 70, 두 번째 열이 60, 세 번째 열이 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이 보시면 num 0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num 00는 70, num 01은 60, num 02는 50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경우에 num 0의 length가 어떻게 될까요? num 0는 한 행을 나타내는 건데 그 행 안에 열이 몇 개 있냐면 지금 3개 있죠. 70, 60, 50. 그래서 num 0의 length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num 1이죠. 그래서 num 1의 0는 80, num 두 번째인 num 1의 값은 90. 그래서 num 1의 length는 2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행은 num 2죠. 그래서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은 num 2 0, 얘는 100, num 2 1 40, num 2 2 30, num 2 3 10. 그래서 num 2의 length는 4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9개의 숫자에 관해서 이제 지금과 똑같이 최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자바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네 번째 줄 num을 2차원으로 해서 초기값을 배정했죠. 지금처럼
브레이스 안에 다시 작은 브레이스 3개를 써서 배정을 했습니다. 자, 민은 역시 9999고요. N1, N2 2개 썼는데 2차원이다 보니까 행과 열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려고 N1, N2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for, 일반적인 for로프죠. N1은 0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이 행의 최대값. 자, num의 랭스는 뭐냐면요. 이 num의 랭스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스 안에 브레이스겠지만 그 브레이스 안에 있는 브레이스가 모두 몇 개냐면 그게 행을 나타내는 행인데 세 행이죠. 그래서 얘는 num.length는 3입니다. 3. 세 개 행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forloop 안에 forloop가 7번째 줄부터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엔 n2가 0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n2가 각각마다 행마다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가 셋, 둘, 넷 다 달랐죠. 얘들을 아까 그 length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n2가 num n1, n1은 행을 뜻하죠. 앞에서 여기 행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n1 행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num 제로죠. 그거의 length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이죠. 3. num 제로의 length는 3이다 그랬습니다. num 1의 length는 2고 num 2의 length는 4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n2가 0부터 시작해서 자, 첫 번째 행일 때 n1이 0일 때는 num 0.length만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민보다 그 값이 num n1, n2 값이 작으면 교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열만큼, 자, 6번 라인은 행을 뜻하고요. 7번 라인은 각각의 행에 대해서 열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8번 라인에서는 N1, N2에 의해서 행과 열이 결정된 배열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얘를 조금 더 간단히 표시를 해볼까요? 간단히. 여기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 브레이스를 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뺄 수 있죠. 이거 전체도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브레이스를 뺄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브레이스를 뺀 형태로 해서 for 루프 밑에 다시 if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or 반복 구문의 확장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콜론을 통해서 표시하는 걸 통해서 앞에 있는 걸 똑같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네 번째 줄은 똑같습니다. 2차원 배열 num의 초기값을 브레이스 안에 브레이스를 주는 형태로 했고요. 자, min n1, 자, n2는 이제 따로 쓰고 있고 min n1을 해서 행을 나타내는 부분은 똑같이 씁니다. 여섯 번째 줄. n1은 0부터 시작해서 num.length 이하까지, num.length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0부터 num.length가 3이니까 0, 1, 2 이렇게 세 개의 행에 관해서 반복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행마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num n1이 이제 그 행을 뜻하죠. num n1에 있는 그 각 행에 있는 배열에 여기 있는 확장된 형태의 forloop죠. 그 배열 원수가 인티저인데 그걸 n2라고 잡았습니다. 인티저 n2. 그렇죠? 그러면 그 n2 값이 실제로 첫 번째 행에서는 70, 60, 50 각각을 이제 지정하게 될 거고요. n2가 1이면 80, 90을 얘가 n2가 지정할 되고 n2가 2면 100, 40, 30, 10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각각 하나를 지정할 때마다 인티저 n2를 썼고 그래서 만약에 민값이 n2보다 크면 그러니까 n2가 더 작으면 새로운 민값으로 바꾸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C에서 보지 못하는 객체지향형적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 프로그램에서 물을 때 이런 부분들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